사람의 마음을 열어라.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좀 봅니다. 우선은 NLP 기본 전제 조건을 좀 확인할게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지도를 존중하라. 이거는 뭐 NLP 전반을 통해서 다 다뤄진 거죠. 네. 자, 우리 종이라는 지도에 영토의 모든 정보를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두뇌라는 이 공간에 세상의 모든 정보를 넣을 수 없다는 뜻이죠. 네. 뭐 다시 리뷰를 한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오감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움직임으로 뭐 코로 냄새 맡고, 또 맛을 보고. 근데 이 모든 정보가 우리 두뇌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두뇌의 용량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은 삭제되고, 어떤 것은 왜곡되고, 어떤 것은 일반화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초당 200만 피트의 정보가 두뇌에 들어와 있는 정보는 초당 134피트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우리 단어로 환산한다면 초당 5만 자, 네. 5만 자 정도의 단어가 두뇌에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로 들어온다. 즉 5자에서 9자 정도만 들어온다는 거죠. 네. 이걸 비유한다면 부산에 해운대에 백사장이 있거든요. 네. 전체 백사장을 영토라고 비유를 한다면 네. 우리 두뇌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 모래를 한 줌을 집어서 다시 떨어뜨렸을 때에 손바닥에 남아있는 모래의 양, 네. 요게 두뇌에 들어와 있는 정보라는 거죠. 너무 미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람들은 그 모래의 양에 해당되는 아주 적은 정보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네. 실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두뇌의 이 아래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단 종교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부정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또는 제한적 신념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날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저분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 내 생각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저분의 생각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네. 상담할 때는 특히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얼토당토 않는 그런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지만은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이 밀턴 에릭슨 화법이에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순간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NLP 전문가로서 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절대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마라. 말을 할 때 반대 의견을 제시한 순간 이미 마음이 닫혀져 버린다. 네. 그래서 나랑 생각이 아무리 틀려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네. 우리가 이제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눈으로 마주보면서 눈빛으로, 얼굴 표정으로, 피부 빛깔로, 몸의 자세로, 또는 호흡으로, 들숨 날숨으로 이게 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르비안이라는 사람 연구를 해보니까 내용 언어는 단지 7% 영향을 주고 음성 언어가 38%, 55%는 신체 언어라는 거죠. 네. 근데 NLP를 전문적으로 잘 다루는 분들은 이 93%의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탁월한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용 언어에 집중해서 즉 7%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지만, 자, 우리처럼 이렇게 치유를 하고 상담을 하는 NLP 최면 전문가는 이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있다. 오늘 뒤에서 이제 우리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같이 훈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sik패는 없다. 단지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이 부분하고 또 아무리 긍정적 의도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그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책임은 나에게 있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저항이나 거절은 래퍼의 결핍, 즉 민감성과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한다. 이건 하나로 봐야 돼요. 자, 의도가 아니라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자, 의도가 아니라 반응이 더 중요하다. 이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메타포를 활용하는 게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NLP에서 많이 다루어지죠. 옛날에 소와 사자가 사랑을 했는데 소는 사자를 엄청 사랑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싱싱한 풀을 뒤집어줬어요. 또 사자는 소를 엄청 사랑했기 때문에 싱싱한 고기를 사랑이 뒤집어졌죠. 근데 먹지 못했어요. 몇 달 이후에 서로 헤어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냐요? 뭐 이렇게 묻는데 이와 같이 이제 그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반응이 부정적이라면은 그건 그 책임 나한테 있다. 그거는 네. 민감성이 부족하거나 융통이 부족해서 상대방에게 맞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본다면 뭐 내담자의 거절은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내담자 거절한다라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에 맞춰서 뭐 상담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내담자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수용 존중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라포가 결핍돼 있다는 거죠. 네. 자, 영업에서 있어도 마찬가지, 교육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저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자, 자기만의 고집이나 아집에 집착되어 있는 그런 상담자, 교육자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요는 뭐 워낙 뭐 NLP 프레임에서 많이 다루는 거니까 뭐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는데 이거는 이제 인간의 이해받고 싶은 욕구에 대한 차원을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먼저 이해하고 나중에 이해시켜라. NLP적으로 보면 페이스 앤 리더. 먼저 맞추고 나중에 이끌어라 이제 이 원리인데요. 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항상 심리적으로 산소가 부족해. 앞선 우리가 봤던 의식 레벨의 그 200 이하 있잖아요. 네. 200 이하에 해당되는 모든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 산소가 부족하다. 특히 말 사랑이 부족하다. 네. 일단 심리적 산소를 좀 이해를 해볼게요. 우리가 몸으로 숨을 잘 쉬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산소가 필요하겠죠, 선생님. 네. 근데 사회 활동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인생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산소 외에 또 심리적 산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심리적 산소. 이 심리적 산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받고 싶은, 이해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리적 산소가 부족해서 이를테면 호수물에 빠져 있어. 호수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공부 열심히 하세요. 뭐 보험 가입하세요. 지금 좋은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말이 통할까요? 못 받아들이죠. 나는 숨쉬기 힘든데. 근데 이제 입원을 물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지. 네. 그러면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음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이번에 좋은 건강식품이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라고.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자, 이 심리적 산소도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네.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적인 사건에 집착이 되어서 어떤 공황장애라든지 또는 어떤 공포증, 뭐 불안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아무리 긍정적인 옳은 이야기를 한들 말이 먹힐 수가 없어요. 네. 당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이 안 먹혀요. 꿈을 가져야지. 막 먹힐 수가 없어요. 공부해야지. 책 읽어야지. 안 돼.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분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자, 마음의 위로를 해주고 공감적으로 경청을 하는 거죠. 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온전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내 편이 들어줄 때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뭔가 숨을 쉴 수 있는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여기 와서 실컷 이야기하고 또 뭐 눈물 흘리고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지막 갈 때 이제 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이제 이런 걸 잘 해야 돼요. 처음부터 치료 작업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안 됩니다. 네. 자, 이 NL 체면 치료사들이 간과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에 편이 돼주고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그 사람의 그 이해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NLP나 체면 치료 작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바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럼 인위적인 또 기계적인 상담의 치료가 될 수밖에 없죠. 네. 자, 사람들은 왜 소리 지르고 호함을 지를까요? 부부관계 아직 결혼 안 했겠지만은 결혼하면 왜 부부싸움 하잖아요. 내 말 좀 들어달라니까, 내 마음 좀 이해해달라니까, 뭐 이런 거죠. 네.
친구들 간에 치고받고 뭐 소리 지를 수가 있겠지. 그것도 뭐 그것도 이제 뭐냐면 내 입장을 먼저 좀 이해를 해달라니까 나를 먼저 이해해 주면 내가 너를 이해해 줄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왼쪽 가슴에 이런 욕구가 있죠. 아 나는 이해받고 싶어요. 내 마음의 편이 돼 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나를 존중해 주세요. 뭐 이런 표가 있어요. 그걸 받아줄 때 사람은 진짜 순한 양처럼 착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심지어 범죄자들도. 이 연쇄살인범들이 자기가 그 살인한 거 이미 밝혀지지 않는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책감이. 죄책감보다도 그 범죄 심리학자들이 그만큼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아,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어, 범죄자들도 그렇단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죽음보다도 더 강한 거지. 음,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 왜 자살할까 생각해봐요. 네, 자살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자살하기 전에 네, 뭐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또는 뭐 찾아가서 술을 마시거나 뭐 이렇게 하거든요. 아 나 죽고 싶어.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옛날에 우리 최진실 씨 기억나시나요? 네, 영화 배우. 네, 네, 이분이 뭐 아는 뭐 친구들한테 뭐 전화 걸어서 아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 죽고 싶어. 음, 혹시 내가 잘못되면은 우리 환희 준이 좀 잘 돌봐줘. 뭐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말에 숨겨져 있는 숨은 의미는 뭘까요?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드니까 내 마음의 편이 되어 줄 수 없을까?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수 없을까? 온전히 나를 좀 이해해 줄 수 없을까?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까? 그런 의미거든요. 네, 누군가 근데 그 의미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너가 사채업자도 아닌데 이 사채업자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매도당하는 이 현실에서 너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구나. 난 그래도 네 편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온전한 네 편이기 때문에 제발 힘냈으면 좋겠어. 음,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마음에 힘이 좀 됐을까요? 네, 어쩌면 안 죽었을 수도 있죠. 집에 이제 자기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야. 친정엄마도 막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항상 수면제 먹어야 잠을 자고 그런 딸을 보면서 이제 엄마가 그런 공감을 했을까요? 나는 공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늦게 들어오니? 왜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니? 뭐 이렇게 아마 타박을 주거나 훈계를 했겠죠. 네, 다른 부모들이 그래 한 것처럼.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못 매달고 죽어버리잖아요. 엄마 이야기도 엄마 잔소리도 듣기 싫었어. 근데 엄마가 만약에 자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밤늦게까지 술 먹고 늦게 들어왔을까? 술을 먹지 않으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상황까지 힘들어졌을까?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까 힘내라. 이렇게 안아주고 눈물 흘려주고 그랬다면은 어땠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뭐 마지막에 죽고 싶어 이런 거는 제발 내 마음을 알아달라라고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몸부림이거든. 네, 그럼 우리가 치료하는 사람들 자살 정도는 아니지만 치료의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분들도 숨쉬기 힘들어가지고 음, 정말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내 편이 되어 달라고 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어제도 저기 저녁에 한 10시까지 이제 어떤 60대 우리 67세였네. 그분이 와서 저랑 이제 상담하고 왔는데 오늘 이제 발표 불안 때문에 네, 발표 불안 치료하고 스피치 훈련하고 스피치 코칭을 받는 게 목표였는데 어제는 스피치 훈련을 안 하고 네, 그냥 저랑 이야기만 했어요. 네,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만 제가 들어드렸죠. 근데 갈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간 거예요. 음, 아 오늘 스피치 훈련 못해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스피치 훈련 훨씬 더 좋다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떤 세션을 하거나 어떤 LPM의 기술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내담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심판관과 배신원의 역할을 하는 한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가치 판단이라든지 나의 원칙이라든지 나의 소신 뭐 이런 것들을 내 남자한테 절대 강요를 하면 안 돼요, 선생님. 네. 그래서 교회 목사님과 거기 그 학교 교사의 자녀들이 문제가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네. 가르치는 이 티칭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티칭 역할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냥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그냥 받아줘야 돼요. 그걸 하셔야 되고,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어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언어로 이해하고 대화해야 된다. 이거는 뭐 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돼요. 네. 나는 온전히 당신 편이다.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느낌. 사람들은 모두 여리고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가리고 허세 부리고 잘난 척하고 안정한 가면을 쓰는 거죠. 뭐 바깥에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나죠. 네. 자, 이분들은 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자존감이 다 낮은 겁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죠. 보여줄 수 있죠. 네. 굳이 자기를 가릴 이유가 없죠. 허세 부릴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이제 이분들의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이 보호막을 깨트려야 되겠죠. 네. 보호막을 깨트리면 어렵지 않아요. 따뜻한 사랑이에요. 자, 이 따뜻한 사랑입니다. 마치 이제 겨울에 추워서 외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따뜻한 햇살이겠죠. 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주면 외투를 알아서 벗겠죠. 네. 자, 상대방의 마음의 빗장을 내리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상대방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네. 돕고자 하는 그 측은지심이라는 단어가 맞을 거예요. 측은지심은 이 사람을 동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측은지심의 마음은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한 것처럼, 테레사 수녀님이 사람들을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힘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그런 측은지심. 네. 우리가 이제 그 측은지심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를 만나는 순간 이미 달라지기 시작해요. 꼭 뭐 어떤 기법을 써서가 아니라 뭐 체면에 걸리지 않더라도 이미 달라지기 시작해요. 네. 여기 아주 기본 자세예요. 우리 선생님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이야기 쭉 들으면서. 페이지. 래프와 변화의 메커니즘을 한번 봐봐요. 밑에. 네. 지금 이게 6단계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네. 이 6단계를 잘 따라가면은 상담 치료를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관심과 사랑을 가져라. 관심과 사랑을 가지라는 것은 앞서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죠. 네. 바로 이해받고 싶은 그 욕구를 충족시켜줘라. 숨쉬고 싶은 욕구, 이 심리적 산소를 제공해주라 이 말이에요. 잘 안되면 마음속으로 상담하기 전에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한 5번을 반복을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겠죠. 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하겠죠. 관찰. 네. 이른바 우리 NLP의 캘리브레이션 배웠죠. 네. 캘리브레이션, 네. 식별 능력. 캘리브레이션이 그냥 되는 거예요. 캘리브레이션. 얼굴 빛깔도 관찰하게 되고 눈동자도 관찰하게 되고, 그러니까 몸 동작이라든지 호흡의 속도라든지 네. 모든 걸 관찰하게 되는 거죠. 네. 자, 마치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면 엄마가 아기를 또 사랑하잖아요. 네. 아기 우는 모습을 보면서 관찰하게 되잖아요. 네. 애가 왜 울지? 똥을 누웠나? 뭐 젖달라고 오나? 재워달라고 오나? 관찰하게 되잖아요. 사랑이 있으면은 이해가 되고 관찰하기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관찰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겠죠. 네. 우리가 그래서 이 관찰이 되어서 이 사람이 이해가 돼 충분히.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맞추는 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페이싱이 된다는 거죠. 내용으로만 맞추는 게 아니라 뭐 음성으로 맞추고 신체로도 맞추고 뭐 뒤에 보면 이제 매칭, 미러링, 크로스오버 미러링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죠? 네. 뭐 또 백트래킹도 다 공부했죠. 네. 그런 맞추는 것들이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맞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래퍼가 형성이 되는 거죠. 래퍼 이른바 마음이 열리면서 트랜스에 들어가는 거죠. 이 트랜스에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이끌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적절한 방식으로 내가 리딩을 한단 말이죠. 치료 개입을 한다든지 또는 관점을 바꿔준다든지 뭐 NLP 체면에서 노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끌기를 한다면 네. 마지막에 자 변화, 즉 원하는 성과, 변화 밑에 원하는 성과 하나 더 적어주세요. 원하는 성과, 즉 원하는 성과를 이루게 된다. 즉 변화를 이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분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NLP 밖에서 가져온 건데 잘 들어주는 거예요, 선생님. 잘 들어주는 거예요. 네.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된다. 이제 잘 들어줘야 되는데 듣기 5단계가 있거든요. 자, 무시하기, 듣는 척하기, 골라서 듣기, 주의해서 경청하기, 공감적 경청. 이제 무시하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이야기하는 게 무시하기예요. 자, 반응도 없는 이야기를 내가 3분 이상 하고 있다면은 어떨까요? 반응도 없는데 3분 이상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바로 무시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응,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 고개를 까딱거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리액션을 한다든지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죠. 우리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듣고 있는 척하지만 말이 흘러서 귀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다음 골라서 듣기는 선택적으로 경청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건 듣는데 나머지는 그냥 놓쳐버리는 거죠. 4번에 이제 주의해서 경청하기는 집중해서 경청하기. 이렇게 제가 타이핑을 치는 것처럼 내용을 놓치지 않고서 듣는 거죠. 타이핑을 하는 것처럼 또는 뭐 통역사가 통역을 하는 것처럼 녹음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경청하는 걸 주의해서 경청하기라고 하죠. 이것도 좀 뛰어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되는데 공감적 경청은 이렇게 내용도 잘 들어주지만 그 사람의 숨은 의도라든지 또 기분 상태까지 들어주는 거죠. 자, 일례로 이제 이걸 한번 봐봐요. 자, 항상 7시에 들어오는 남편이 어느 날 밤 10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저녁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전화도 안 돼. 근데 10시에 들어와서 남편. 근데 남편이 이렇게 하게요. 아,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전화도 할 수가 없고 핸드폰 막 찾아다닌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하는 동안에 그냥 10시가 되어버렸네. 전화도 찾지 못하고 들어왔네. 정말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해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나는 당신 기다린다고 밥도 못 먹었어. 이렇게 밥상을 차려놨는데 근데 밤 10시가 넘고 나니까 이 밥을 그대로 먹으면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차라리 당신은 맥주 한잔 하고 그냥 치킨 한 마리 시켜가지고 야식 먹는 게 어떨까? 근데 마침 길 건너편에 새로 생긴 맛있게 느껴지는 치킨집이 있던데 자, 이까지 말을 다 하려면 말이 너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가 한마디로 툭 던진 거죠. 여보 길 건너편에 치킨집 하나 새로 생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남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마음 안에 있는 그 숨은 의도와 기분 상태 이걸 다 들어주면서 자 밖으로 표현된 치킨집 새로 생겼더라 이것도 들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 숨은 의도는 뭐예요? 자 치킨을 시켜 먹자. 근데 새로 생긴 치킨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자 이게 숨은 의도잖아요. 네. 기분 상태가 뭐야? 배고프다. 나 저녁 못 먹어서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그걸 읽어준다면 당신 나 기다린다고 저녁도 못 먹고 많이 배고프겠네. 아이고 정말 미안해. 당신 그래서 치킨 시켜 먹자는 이야기지? 그래 알았어. 내가 새로 생긴 치킨집에 전화 걸어서 주문할게. 자 이렇게 한다면 네. 어떻게 될까요? 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겠죠. 네. 왜냐하면 공감도 되고 그다음에 내용 언어도 이제 이게 집중적으로 경청이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숨은 의도나 기분 상태를 안 들어준 거예요. 네. 남편 그냥 이런 이야기. 길 건너편에 치킨집 새로 생긴 게 무슨 상관이야? 뭐 생겼으면 생겼겠지 뭐. 이렇게 넘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소통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이제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된다. 네. 이걸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듣기를 좀 이해를 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이 듣는다는 것은 곧 사랑이라는 걸 이제 봐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곧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히어와 리슨의 차이. 히어는 그냥 들리는 거지만 리슨은 집중해서 듣는 거잖아요. 집중해서 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걸 이제 들을 청자라는 글자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자, 기 밑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임금 왕자가 있죠, 선생님. 네. 이거는 임금이 듣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또 집중해서 들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눈목자 아래에 한 일자가 있잖아요. 네. 그 위에는 뭐가 있죠? 열 십자가 있죠. 하나부터 열까지. 자, 하나부터 열까지 관찰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놓치지 말고 들으라는 이야기죠. 네. 안색도 관찰하고, 자, 눈동자도 관찰하고, 몸동자, 호흡,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관찰해라 이 말이죠. 네. 그 다음 마음 심자 있잖아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 마음을 공감하면서 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눈목자를 다시 보면 있잖아요. 이제 이 눈목자가 입구가 세 개가 모여서 눈목자가 된 거 아니에요? 입구 세 개잖아요, 그렇죠? 네. 세 가지를 입으로 표현하면서 듣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백트래킹을 하면 들으라는 이야기죠. 백트래킹. 백트래킹을 하는데 첫 번째 뭘 백트래킹 하느냐? 귀로 들었던 내용을 입으로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걸 백트래킹 하느냐? 자, 눈으로 관찰한 내용이잖아요. 네. 관찰한 내용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가슴으로 공감한 내용 있잖아요. 요걸 입으로 표현하라는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백트래킹 뒤에서도 공부하겠지만은 자,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면 예, 날씨가 참 좋네요. 이게 귀로 들리는 내용을 다시 표현하는 거지. 네. 자, 근데 얼굴 안색을 보니까 얼굴이 밝아 보여요. 얼굴 밝고 하네. 그러면 그 눈으로 본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얼굴이 밝고 환한 거 보니까 오늘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얼굴이 밝고 환한 거 보니까 오늘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자, 눈으로 본 걸 이야기했죠. 네.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 오늘 회사에서 제가 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회사에서 상을 받아서 기분이 좋은 상태군요. 자, 기분이 좋은 상태군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얼굴 좀 표정도 어둡고 좀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도 한 1억 정도 잃어버렸어. 막 지금 막 기분이 침체된 상태예요. 아이고 1억이나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많이 지금 기분이 침체된 상태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그 입구가 세 개라는 이야기는 입으로 표현하라는 이야기죠. 백트래킹을 해라.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나오죠. 자, 1단계 이거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단계 귀로는 녹음을 하는 것처럼 통역을 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듣는다. 네, 계속 읽으세요. 2단계 눈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관찰한다. 그렇죠. 3단계 가슴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한다. 네. 4단계 입으로는 참여해서 귀로 들었던 내용, 눈으로 관찰한 비언어적 메시지, 가슴으로 공감한 내용을 표현하면서 리액션한다. 그렇죠. 자, 이걸 이해를 잘 하셨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시작, 관심과 사랑의 관심 기울이기를 공부 좀 해볼게요. 네.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관심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자세히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관심 기울이기의 1단계는 시선 접촉이야. 부드러운 눈 맞춤. 상담자가 눈빛이 부드러워야 돼요. 편안해야 돼.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눈빛이. 나부터 마음이 편안해야 될까? 그래서 나부터 마음이 일단 편안해야 되고 또 내 남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될까요? 사랑의 마음. 그렇죠. 그래서 그 잘 안 되면 마음속으로 제가 5번 반복하라고 그랬죠. 네.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거 한 5번 반복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상대방 입장에서 상담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걸 눈빛으로 표현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온화한 미소. 얼굴 표정에 온화한 미소를 띄어야 된다. 네. 많이 웃어줘야 돼요. 네. 이야기 들을 때 많이 미소를 지으면서 웃어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3단계 즉각적 비언어적 반응. 선생님이 지금 잘하고 계신데요. 비언어적 반응, 고개를 갔다 갔다 한다든지 또는 자 이렇게 뭐 필기를 한다든지 이것도 다 비언어적 반응이에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쨌든 미소를 지은다든지 뭐 고개를 갖다 끓이는 거, 어쨌든 몸 동작으로 제스처로서 반응을 보여주는 거. 네. 4단계로 즉각적 언어적 반응. 이걸 백트래킹을 한다는 이야기죠. 네. 백트래킹, 잘하셨네요.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것도 좋고요. 또 상대방이 말 중에 핵심적인 단어를 반복해 주는 거.
저 이번에 회사에 상 받았군요. 아, 상 받으셨군요. 이렇게 상 받으셨군요.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 언어적 반응을 해라. 그러면 편안한 자세를 가져라. 편안한 자세는 약간 이제 내담자한테 기울이진 한 5도 정도 몸이 기울여진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좋다. 그다음 효과적으로 바라보는 게 또 중요한데요. 시선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사람이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4초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4초. 한쪽 눈 4초, 오른쪽 눈 4초. 자, 그다음에 얼굴 전체를 4초로 보고요. 코를 4초로 보고, 턱을 4초로 보고, 또 이마를 4초로 보는 거지. 이거 번갈아서 쭉 갈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체면적 응시를 한다면 이제 밀턴 에릭슨이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왼쪽 눈이나 오른쪽 눈을 응시를 하는데 그 눈을 바라보고 생각하지 말고 그 눈 뒤에 한 1m 정도 뒤쪽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죠. 눈을 통과했어. 그러니까 선생님 눈을 통과해서 1m 뒤에 저 뒤에 있는 뭔가를 바라본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체면적 응시가 된다는 거죠. 눈을 보면서. 눈을 보고 있는데 눈동자를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눈 뒤에 있는 그 한 1m 정도의 뭔가를 바라본다. 이제 그걸 체면적 응시라고 그러죠. 우리 체면 그을 때 눈을 시선 마주치면서 체면 그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훈련하셨나요 혹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시선을 마주치면서 체면을 그는데 만약에 그 시선 마주 보는 게 부담스럽다. 네. 그럼 이 체면에 들어가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도 이렇게 유용하게 쓰여지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NLP 상담할 때는 그냥 4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면서 그 얼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찰한다. 네.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백트래킹을 좀 공부를 해볼게요. 이거는 뭐 선생님 다 아는 거니까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백트래킹은 자, 말의 의미를 반복할 수도 있고 요약해서 반복할 수도 있고 키워드를 대낼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상대로 이거 한번 읽어보죠. 보세요, 선생님. 저 위에 거. 예상대로 A사에서 가격이나 협상이 들어왔습니다. 10% 정도 더 인하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일단 조건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장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말의 의미를 반복한다면 그래 조건을 검토해 본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만약 요약하면 A사의 가격이나 협상에 대한 상담이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키워드를 대내면 A사 10%라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이걸 그 우리 상담 심리학적으로 백트래킹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반복하기, 바꾸고 말하기, 요약하기, 공감하기 하기 이렇게 이제 좀 다양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네. 이걸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 같이 한번 봐요. 네. 이제 반복하기는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반복해 주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요즘 왠지 살맛이 안 납니다 라고 A가 이야기할 때 요즘은 왠지 살맛이 안 난다고요? 그 말을 그대로 되뇌겨 주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바꾸고 말하기로 할 수도 있어. 바꾸고 말하기는 이제 그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내 방식의 언어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바꾸고 말하면은 이런 말씀이죠. 바꾸고 말하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이야기로는 이렇다는 말씀이죠. 이제 이런 형식이 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직장 생활에 실적이 나서 도저히 더 이상 다니기 싫어요 라고 할 때 그러니까 당신의 얘기는 직장 생활에 관한 한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이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바꾸고 말하면 당신의 얘기는 직장 생활에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이군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이 1, 2번을 잘 써주는 게 중요해요. 1, 2번. 그다음 요약하기. 요따지 중요합니다. 요약하기. 네.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은 뭐 이런저런 두서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거든요. 계속 듣고 있으면은 뭐 한없이 듣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예.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첫째, 둘째, 셋째. 자, 이런 세 가지 이야기 속에 핵심은 이렇다는 이야기, 이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주는 거죠. 뒤에서 이제 그 말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선 자 요약 정리를 하고요. 요약 정리를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 공감 표시를 해야 돼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또는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이런 공감을 표시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리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저의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또는 그리고 저의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요약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회기, 2회기, 3회기 쭉 상담을 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걸 또 요약 정리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상담 치료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상담 치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는 뭐 했고, 두 번째는 어땠고, 세 번째는 뭐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체면을 유도해서 이런 걸 치료를 했죠.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쓸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쓰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공감 표시에 있는데 공감이 아주 중요한데요. 네. 공감은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감은 내 신발을 벗고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메타포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그런 뜻이죠. 네. 공감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심리적으로 신선한 산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심리적 산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심리적 산소. 그럼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험해야 돼요. 상대방의 중거 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중거 틀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네. 지도 속에 들어가 줘야 돼요. 어떤 지도를 갖고 있는지, 자, 참조 체제는 어떤지, 그 사람이 지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상대방의 지도를 존중하라고 할 때 그 지도를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 상대방의 관점을 통해 사물을 바라봐야 돼요. 이런 지도를 갖고 있다면 이런 관점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런 기분일 수 있겠네, 그 심청, 감정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이해한 감정을 내가 표현해 주는 거죠.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공감적 경청을 어떻게 이제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공감적 경청이 아닌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아닌 거. 만약에 들으면서 충고하고, 들으면서 상담하고, 응수하고, 논박하고, 해결하고, 고치고, 바꾸고, 판단, 동의, 반대, 질문, 분석하고, 단정을 짓는다면 공감적 경청이 아니겠죠. 네. 예. 그리고 싹 빼버리고. 자, 말하는 사람의 내용, 의도, 정서를, 자, 말하는 사람의 내용, 물론 의도, 정서뿐만 아니라 감정을 반영해주고 자신의 말 정리를 해준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해요. 1단계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감정을 짐작하고, 3단계 짐작한 걸 말로 표현하는데, 당신은 뭐뭐에 대하여 뭐뭐한 느낌이겠네요,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이를테면 그 다음 공감적 경청 요소만 봐봐요. 당신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화난 느낌이겠네요, 좌절된 느낌이겠네요, 뭐 흥분된 느낌이겠네요, 슬픈 느낌이겠네요, 뭐 무시받은 느낌이겠네요, 쭉 놓죠. 네. 그런 심적 감정을 짐작해서 표현을 한다는 뜻입니다. 네. 이것도 백트래킹에서 아주 중요하죠. 네. 네, 이걸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뭐 바꾸고 말하기, 이제 반복하기, 바꾸고 말하기, 요약하기, 공감하기, 이걸 잘 써야 되고. 네. 통합적으로 공감적 경청하기를 제가 넣어놨는데 한번 그 페이지 다음에 넘겨봐봐요. 네. 우선 이제 지금까지 하신 말씀 종합해 보면 요약하기 20%를 쓰는 거예요. 네. 당신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겠네요, 이렇게 공감을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끌기죠. 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내 심정을 전달하는 거. 이건 10%. 이런 구조로 가면 백트래킹이 아주 잘 될 수가 있다. 네. 어때요? 뭐 예술적인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거는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뭐 남편이 외도를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건 실제 제가 그 상담한 사례인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남편은 군인이었어요. 근데 대령인데 막 남편이 군인이다 보니까 여기 길을 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겠죠. 그렇죠? 뭐 한 1, 2년 만에 한 번씩 이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남편을 따라서 정말 온 정성으로 뒷바라지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7년 동안이다. 그것도 이제 남편이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회식을 자주 하겠죠. 1차, 2차 막 회식하겠죠. 회식 이후에 뭐 좀 어떤 호프집에 술 마시다가 그 호프집 여주인하고 사랑에 빠졌나 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무슨 출장 간다는 핑계로 그 여자랑 여행을 다니고 자기 월급 중에 100만 원씩은 막 그 여자한테 막 통장에서 일단 돈을 더 빼주고 그런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 이런 내용을 만약에 공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자, 일단 요약하기 20% 한다면 7년 동안 남편이 이렇게 외도를 하셨다는 걸 알게 되셨군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남편이 군인인데 이게 자주 의사를 다니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남편을 정성 뭐 이렇게 빨아줬는데 7년 동안 그런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네요. 이게 이제 요약이죠. 네. 20%예요. 그럼 이제 이번 공감하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공감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런 걸 알게 되셨을 때 되게 남편에 대한 그 깊은 기분이 어떨까요? 깊은 어떤 기분, 심층 기분 상태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뭐 배신감도 있을 것 같고 미움도 있을 것 같고 미움 뭐 좌절감 이런 게 있겠죠. 골편하면 어떻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한 느낌이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얄미움과 그러면서도 선생님 삶에 대한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느끼셨겠네요. 뭐. 이렇게 이제 공감이 되는 거죠. 이게 70% 중요해요. 네. 그럼 내 심정 전달하는 거죠. 저는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선생님 같으면 어떤 마음 전달할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같은 남자로서 너무 좀 남자에 대한 무책임감과 그런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같이 느껴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이제 내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남편이 외도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충격과 그런 아픈 마음이 크겠지만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이 어쩌면 또 선생님다운 삶을 찾아갈 수 있는 선생님답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선생님만의 삶의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뭐 이렇게 이제 미래를 이제 좀 이끌어줄 수도 있겠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공감적 경청을 한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일단 이해를 좀 해봤어요. 네. 자, 의사소통 4단계는 넘어갑니다. 6단계를 단축해 놓은 거예요. 네. 페이싱, 대포, 리딩, 변화 원하는 성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끌기 위해 의사소통의 3요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언어 내용이 7%, 여기는 순러, 핵심 단어, 공동의 경험과 연합. 그러니까 그래 내용적으로 이제 맞추기를 한다면은 같은 수로 이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야기하고 청각적으로 이야기하고 신체 감각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뒤에서 볼게요. 상대방 핵심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한다는 거. 그다음에 공동의 경험과 연합을 해라. 자, 처음에는 공동의 경험, 비슷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음성의 질 38%,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빠르기, 소리의 질, 크기 쭉 넘어가고요. 신체적 반응의 55%, 자세, 제스처, 얼굴 표정, 눈 깜빡임, 호흡의 속도와 깊이 쭉 갑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언어적 보조 맞추기를 넘겨보세요. 네. 언어적 보조 맞추기. 내 남자 즐겨 사용하는 의에 맞춰라. 내 남자가 주로 사용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부부관계, 뭐 소통, 뭐 또 가정의 행복 뭐 이런 게 자주 사용된다 그러면은 그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내 남자의 핵심 단어가 뭔지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서술적 맞추기, 내 남자의 행동이나 반응을 서술해 주기.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체면 언어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맞춰주는 거죠.
네. 우리 선생님이 오늘 1시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랑 NLP 래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래퍼 이전에 전반적으로 지지감, 그리고 해소감, 통제감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통합적인 치유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부를 했고, 지금은 핵심적인 이 래퍼의 기술을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 NLP 커뮤니케이션 테라피스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언어의 달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게 서술적 맞추기예요. 네. 서술적 맞추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어난 예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이제 서술을 해주는 거죠. 네. 1시에 왔고 뭐 공부했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이야기 해주는 거죠. 네. 뭐 체면을 걸 때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바깥에 차량의 소음 소리도 들리고 집 안에는 에어컨 소리와 선풍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뭐 차량의 소음 소리가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런 소리들은 멀어지고 제 목소리에만 집중이 되면서 더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이거는 이제 체면적으로 맞춰준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밖에 소리가 나는데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제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반발 생기죠.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거예요. 예스, 예스, 예스. 그럼 이제 이끌어주는 거예요. 바깥 소음에서 내 목소리에, 내면의 목소리에 이렇게 좀 집중을 시켜주는 거죠. 네. 이런 건 뒤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내담자의 행동이나 반응을 수술해주라. 표상치에 따른 수도의 맞추기, 이거는 바젤 모델에서 이제 보는데, 네. 뭐 바젤 모델 또는 베이글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공부했죠. 네. 오케이. 개념적인 메타포에 맞추기. 이거는 내담자가 뭐 메타포적인 이야기할 때 나도 메타포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온 사방에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저를 막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 사방에 막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메타포잖아요. 뭐 지금 네. 주변에 뭐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온 사방에 막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그 메타포적으로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뭐 어떤 뭐 선생님 만에 메타포적인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봐요. 사방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 네, 공격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아, 사방만 보지 말고 팔방을 보면 어떨까요? 사방만 보지 말고 네. 팔방. 지켜주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뭐 그런 것도 뭐 좋을 수 있고,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격을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어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람의 그 메타포를 이용해서 뭐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 공격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저는 그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또는 그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공격이라는 단어 자체가 메타포니까. 네. 앤서니 라빈슨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어떤 사람이 제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아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앤서니 라빈슨가 이야기하는 메타포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골목에서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골목에서 위에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그 막다른 길에 사다리를 놓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드릴을 가지고 그걸 뚫고 지나가면 어떨까요?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메타포엔 메타포로 이렇게 우리가 맞춘다 이거지. 자, 이해되시죠? 네. 그것도 내 안에 잠든 그 이렇게 오라 책 읽어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은유라는 표현입니다. 은유. 네. 은유 메타포라는 파트가 있어서 네. 내 안에 잠든 거 이렇게 오라. 그 파트를 좀 많이 읽어봐봐요. 네. 그 메타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자, 메타포에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앤서니 라빈스가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님 그 은유와 체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 혹시 읽으셨나요? 서점에서 이렇게 훑어만 했었어요. 그 은유와 체면도 유용한 책이거든요. 네.
은유와 체면 그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치료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은유들이 나와요. 은유도 있고 밀턴 에릭슨의 은유들이 많이 나오죠. 밀턴 에릭슨의 은유. 그것도 그 책도 뭐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책이에요. 네. 그다음 서술적 맞추기 봐봐요. 네. 이건 이제 체면적인 맞추기인데 한번 잘 봐봐요. x 그리고 x 그리고 x 그리고 x 그리고 y. 자 그리고를 빼고 그냥 x 그리고 y 이렇게 해도 좋아요. 네. 뭐 세 번 정도 세 가지 정도는 yes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해주고 네. 마지막에 내가 이끌고 싶은 유도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에 y로 쓰는 거지. 네. 그 명문 봐봐요. 당신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맞추기예요. 네. 이제 그다음 마지막 그리고 당신의 몸과 마음은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끌기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앞에 그리고는 빼버린 거지. 당신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이거 한 문제로 당신은 의자에 앉아서 나를 보고 있고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으며 저는 당신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과 마음은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구조죠. 네. 여기서 우리 선생님께 간다면 지난주 토요일 처음 만나서 NLP 체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일요일에는 또 첫 만남 스피치에 참가하셔서 멋지게 훈련하시고 오늘 또한 1시에 오셔서 이렇게 NLP 체면 치료를 포함한 또 특별히 이 래퍼의 기술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성민 교수님이 탁월한 NLP 체면 전문가로서 성장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게 맞추기를 하면서 갈 거거든. 네. 이런 구조의 말들을 잘 써야 돼요, 선생님. 네. 이렇게 이제 수술적으로 예 그리고 이끌기 이렇게 해버리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 강의를 할 때도 봐봐요. 뒤에 보니까 막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네. 커피를 빼는 사람이 있어. 자리에 앉아서 막 지금 필기독을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강의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마이크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들어오고 계신 분도 계시고 커피를 빼고 있는 분도 계시고 막 자리에 앉아서 필기도구를 꺼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반응들이 어떨까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빨리 앉겠지. 들어온 사람 빨리 들어오고 커피도 빨리 떼서 저기 자리에 앉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걸 이제 뭐 돌직구 이른바 직설납법을 한다면은 뒤에 빨리 들어오세요. 커피 빨리 들어서 앉으세요. 네. 빨리 강의 준비하셔야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발이 일어나죠. 네. 그냥 현재 경험에 맞추기만 해주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은 쉽게 래퍼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 에릭슨 화법에 X 또는 X 또는 X 또는 X 그러나 Y 이것도 아주 중요한 화법이에요. 다른 당신이 계속해서 마루를 쳐다보고 있을지 아닐지 모릅니다. 또는 당신이 나를 볼지 또는 다시 마루를 볼지 또는 아마도 더 편안한 위치를 찾아 거기에 적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트랜스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좀 에릭슨 화법인데 X 할지 또는 X 할지 또는 X 할지 또는 X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Y 할 수 있을지. 자, 체면 걸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면서 지금 바로 눈이 감길지 또는 서너 번 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에서 눈이 감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에 집중을 하면서 바로 깊은 체면에 들어갈지 좀 더 몸을 이완시킨 이후에 깊은 체면에 들어갈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의 체면 상담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강한 긍정의 에너지가 표면 위로
올라와서 좋은 기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음, 근데 간접화법인데 아주 뭐 맞추기 좋죠. 음, 자, 그 다음에 부사절의 문장 구조.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뭐뭐 이후에, 뭐뭐 때문에 이것도 전부 서술을 맞추게 돼요. 당신이 그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당신은 요한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점점 편안해지는 동안에 당신은 자신의 무의식이 트랜스를 발전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접속사를 많이 사용하면은 네. 맞추게 돼요. 네. 자, 선생님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동안에 아마 마음 안에 자, 많은 긍정의 변화가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을 때 의자에 앉아서 제 강의를 듣는 동안에 이거는 맞추기잖아요. 네. 마음 안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끌기 유도죠. 네. 이런 구조로 이제 맞추기, 이끌기가 이제 문장에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이걸 잘 썼어야 돼요. 맞추기, 맞추기, 맞추기 그리고 이끌기. 맞추기 또는 맞추기 또는 맞추기 또는 그러나 이끌기 또는 맞추기 뭐뭐 하는 동안에 맞추기 뭐뭐 할 때 맞추기 뭐뭐 이후에 맞추기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이끌기 뭐 이게 다 맞추기 이끌기의 이제 맞추기다. 그 다음에 동의 확보하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좋아요. 지금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할 몇 가지가 있는데 당신이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괜찮을까요? 내담자가 이제 계속 이야기할 때 이건 이제 동의를 확보하는 거죠. 아, 좋아요. 지금 우리는 선생님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또 남편 이혼한 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몇 가지가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맞출 수가 있고요. 체면 유도 과정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따라 주의가 변화되도록 주변에 맞춰주고 상담자에게 주의가 집중되도록 상담자에게 맞춰주고 내면에 주의가 집중되도록 맞추는 거. 주변 상담자 내면으로 이렇게 연결되게끔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아마도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의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목소리인지 밖의 차 소리인지 또는 방에서 나는 어떤 움직임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깨닫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적 욕구들의 귀를 기울일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당신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의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목소리인지 밖에 차 소리인지 이거는 이제 주변이죠, 주변. 네. 그러면서 이제 나의 목소리인지 이건 이제 상담자에게 주의가 집중되는 거고 그러다 쭉 가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당신이 깨닫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 내적 욕구들의 귀를 기울일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이제 내면으로 주의가 집중되도록 이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술적으로 잘 맞춰야 된다는 거. 이제 간접적으로 메타포 활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 이건 유도 과정은 최면 유도할 때 씁니다. 아, 그렇죠. 체면 유도할 때 아니 뭐 일반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에 상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 지금 바깥에 여러 차량 소리도 들리고 좀 커피숍에 여러 음악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서 또 제 목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주변 소리와 제 목소리가 섞여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의 목소리에 점점 더 집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내면의 깊은 또 어떤 욕구에 집중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건 말하기 나름이죠. 네. 그거하고 이제 지금 개념적 비유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메타포에 네. 맞추기 여기까지 봐야 되겠네요. 나는 패배주의자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에 접근하고 있어요. 인생에 접근하고 있어요. 그랬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당신의 내적 자원을 동원하는데 뭐 흥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를 없애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품위와 자존감을 위해서 여기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타포는 메타포대로 맞춰준다는 거. 네. 참고를 하세요. 그렇게 하고 페이싱의 방법 이거는 다음 시간부터 쭉 나가도록 할게요. 네. 뭐 이미 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